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과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는 3주차였습니다. 교재는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였고요. 이 범위의 소제목은 1차적 강점 대 2차적 강점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요약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차에서 우리는 내적 성품, 외적 성격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운 1차적 강점, 2차적 강점과 그 내적 성품, 외적 성격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범위를 이미 공부하신 대로 내적 성품은 1차적 강점이라고 정의했고 외적 성격은 2차적 강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1차적 강점과 2차적 강점의 차이는 정말 미묘해서 의식적으로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심지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강점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 교육에서 고객의 개인적 일에 관심을 가져라. 고객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반드시 병문안을 가라. 이런 교육을 합니다. 자, 이 경우 영업사원의 병문안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자신의 처지에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방문을 해준 영업사원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영업사원의 성품이 평소 결점이 많고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고객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틀림없이 그의 병문안의 동기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나한테 차 팔려고 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평소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느껴졌다면 그 영업사원이 설령 병문안을 오지 못하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만 안부를 물었다 해도 이 고객은 틀림없이 감동이 되었을 거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고객에 대한 영업사원의 행동이 그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적 성품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를 통한 기법, 즉 테크닉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병문안을 오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객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모습은 똑같아서 이거 두 가지를 혼돈해서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테크닉에 의한 것인, 이 기법에 치중하는 것은 마치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때때로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습 범위의 내용에 대한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봄에 씨 뿌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름 내내 놀다가 가을이 되어서 당일치기로 수확하려는 어리석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과정을 거쳐야 하죠. 농사는 씨를 뿌리고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고 지름길, 비법, 다른 비법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농사는 정직한 것이죠. 우리의 대인관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 관리자와 부하 직원의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10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대인관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회적 혹은 단기적인 대인관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호감을 갖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외적 성격의 요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그 같은 간단한 테크닉들이 더 쉽고 효과적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2차적 특징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되지 못하죠. 결국 깊은 성실성, 내적 성품의 근본적인 강인함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내면의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단기적인 성공이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는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매맞는 텔레마케터였습니다. 지금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매맞는 텔레마케터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텔레마케터 업무를 하는 30, 40대 여직원들이 팀장이라는 여자에게 충격적인 폭언과 욕설, 폭력을 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혀진 채로 굴욕과 모멸을 당하는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그 영상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다른 팀원의 인터뷰에서는 그 폭력의 가해자인 팀장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팀원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은 왜 그렇게 변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추측을 해보시겠습니까? 돈을 모아서 학원을 차리고 싶은 주부사원,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주부사원, 집장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충격적인 폭력과 횡포를 감내했던 팀원들이 처음 그 회사에 갔을 때 그들을 환영하는 팀장의 모습을 그려보시겠습니까? 분명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했을 것이고 업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격려하고 미래의 비전을 확실하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업무에 익숙지 않아서 실적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도 괜찮다며 오히려 칭찬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로 위로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팀장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왜일까요? 회사에서 실적을 더 올리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더 올리면 수익도 올라가고 이 사람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생에서 맞는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의 도전, 하나의 위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그의 동기는 드러났습니다. 바로 팀원들에 대한 내면의 성품, 즉 1차적 강점들로 대한 것이 아니라 외적 성격의 사고, 즉 2차적 강점들에서 비롯된 테크닉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따뜻한 말로 대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더 일을 잘해서 실적을 잘 올리겠지. 이런 생각을 숨기고 겉으로는 팀원들의 복지를 염려하는 척 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야, 그 사람 성격 좋아 보이더라. 그 사람 성격 끝내준다. 그 사람 성격 화끈하다. 이런 식의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 성격 좋아 보이는 팀장은 어느 회사에 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 좋아 보이던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얼마나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은 바로 1차적 강점인 내적 성품입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는데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1차적 강점입니까? 아니면 2차적 강점입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문학가 월리엄 조지 조단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 혹은 악을 행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리 없이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삶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의 지속적인 반영이며 가식적으로 꾸며내는 모습은 아니다.